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하십니까. 범죄자를 법으로 혼내주고 싶은 정의의 기회주의자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진 안전국가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회주의자 MC 장원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 경기 기회주의자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한 시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단팥 우유 팥빙수. 와, 7분을 드립니다. 나 좀 줘. 아, 우리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건 없고. 아, 네. 땡기네. 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사건 계속 나옵니다. 정말 저는 화가 나는 사건인데 네. 다들 아시죠? 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 이 사건 말하는 것만으로도 막 짜증나요. 분노가 이 단전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데 이 전 국민을 더 분노에 차게 만들었던 사건이 네. 이 가해자가 뻔뻔하게 이제 반성문이라고 쓴 글이 공개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기 형량이 너무 많다라고 불평을 했다라고 그래요. 진짜 자. 말도 안 돼요. 제가 그걸 좀 보니까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상해를 가한 것 잘못하다고 느끼면서도 상해인데 왜 이게 중상해 살인 미수까지 간 건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징역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반성문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성매매, 폭행 등 전과가 18범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피해자는 평생을 이 사건에 의한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네.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저런 말을 하고 뭐 나중에 복수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찾아가겠다. 그 피해자분께서 얼마나 지금 무섭고 힘들지 지금 저희가 상상도 안 되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적 복수, 그러니까요. 사적 제재 이런 거에 열광하는 거예요. 모범 택시 자꾸 보게 돼요. 네. 이번에 범죄도시도 그렇잖아요. 경찰이지만 네. 법 안 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나서가지고 막 신상 공개하고 공개해버리고 아예. 이런 게 원래는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사람들은 거기 열광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이 많은 여성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 사실 이런 모든 범죄가 뭔가 인과성이 없어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묻지마 범죄에 해당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범죄에 이런 흉악 범죄에 네.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경제적으로도 네. 힘들어서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흉악 범죄들까지 판을 친다고 하니까 더욱더 살아가기가 힘들고 각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고 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오늘 패널을 좀 모셨습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네, 자 아주 특별한 일을 네. 또 배우시고 네.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자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 교수님 염건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탐정학. 탐정학. 어. 예. 우리나라 사립 탐정이 있나요? 셜록 홈즈. 이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네. 물어봐야 돼. 우리나라 탐정법이 따로 있나요? 탐정법은 현재는 없고요. 네. 근데 탐정 자격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가 났죠. 오. 직업적으로 풀린 겁니다. 네.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예. 아 그러면 이제 국가고시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민간 자격이고요. 민간 자격. 네, 근데 꽤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사실 예전에도 흥신소란 이름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탐정 역할을 역할을 대신하던 했어요. 분들이 계셨는데 예. 사실 이제 그게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였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허용이 됐군요. 자, 네. 탐정 비롯해서 범죄 이야기 또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송소미 아나운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성 범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흉악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 여성들의 좀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역할을 오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네. 사실 스스로 지키는 방법 배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배워야 왔는데 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염 교수님은 지금 그러면 하고 계신 일들이 정확하게 많이
뭘 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경찰학교에서는 범죄학, 범죄심리학, 범죄 심리학 그래서 강의를 그쪽이 하시고, 예. 베이스고요. 예. 한국범죄학회 전 부회장 음. 했었고요. 한국범죄학연구소라고 네. 김복준 교수님 김복준 아시잖아요. 교수님이 네. 네. 연구위원으로 네, 계시는 네, 소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소장 역할하고 이제 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탐정학 전공 교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뭐 사실 TV에 많이 나오십니다. 네.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방송에서 이분들이 나오십니다. 예. 저희가 좀 줄어들고요. 네. 상당히 좀 경쟁 의식을 좀 잔잔바리 사건은 저희가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굵직한 사건이 나온다.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염건영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막 그런 사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 영상도 충격적이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더더군다나 성범죄를 나중에 했다는 게 이제 밝혀졌던 네. 부분이거든요. 네. 송소희 변호사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죠. 왜냐면 저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타겟을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고 그냥 그 아파트에 살았던 것뿐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네. 지나가다 누가 가까이 다가와서 뭔가 질문만 해도 약간 멈칫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음. 누가 또 돌려찰까봐. 누구든지 돌려찰 수 있으니까 네. 무서워요. 네. 자,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대한민국 하면 이 완벽한 치안.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아니,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카페에 갈 때 네. 카페 갈 때 그 테이블 위에다가 노트북 올려놓고 가는 거는 휴대전화 놔둬도 휴대전화 네. 안 훔쳐갑니다. 안 훔쳐가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야. 물론 이제 바퀴 달린 건 다 주워갑니다. 예. 뭐 자전거라든가 바퀴는 주워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퀴는 못 참아. 네. 하지만 이런 고가의 전자장비 같은 것들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가져가거든요. 그게 왜냐면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활화돼서 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건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 여성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는 이유, 높은 이유. 송소희 아나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서양에 비해서 네. 아무래도 한국 여성들이 체구가 좀 작잖아요. 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호신술을 배운다거나 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범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음. 이 여가부가 발표한 2022년도 여성 폭력 통계를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비율이 38.6%.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명 여성 중에 4명이 한 번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거, 뭐 암수 범죄를 하는데 이런 것도 네. 더 많다고 보면 그 이상일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여성이 타겟이 된 범죄율이 우리나라가 많이 높은 편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신고를 얼마나 하냐. 아까 박 변호사님 그 암수율 말씀하셨잖아요. 암수. 그래서 네. 암수율은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검게 나타나는 숫자, 다시 말하면 보고가 안 된 숫자를 암수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10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네. 신고하는 거예요. 10배요. 네, 이게 세계적인 공통적인 성향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하는데 이건 비율일 뿐이고요. 네. 네. 실제 숫자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거의 유사할 정도로 거의 40% 정도는 성폭력, 그러니까 미수 포함해서요. 예. 예, 피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조사를 현장에서 해보면 성희롱 있잖아요. 성희롱 네. 같은 경우는 성폭력이 좀 경미한 사례지만 네. 거의 한 60% 정도 이상이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야. 네. 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 데이트 폭력 등 이런 것들 보면 여성 피해자분들이 이 신고하는 걸 좀 꺼려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넘어가자. 왜냐면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이 조직에 계속 몸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시끄럽게 만들어봐야 나한테 도움 될 거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송소미 아나운서는 주위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생활을 해본 여성이면 아마 다 느낄 것 같아요. 아. 아까 그 성희롱이 경미한 성폭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성희롱을 당했거나 혹은 성희롱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듣기만 했을 때 이걸 내가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라든지 혹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너 사회생활 안 해봤어? 이런 식으로 약간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게 사회적 분위기가
피해자를 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피해자를 뭔가 피한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꺼리게 되는 분위기. 그래서 네. 오히려 숨기게 되는 것 같아요. 숨기게 된다. 그리고 혹시 이제 남성분들이 불편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러면 그럼 남성들의 뭐 많은 숫자가 가해자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럽니다. 이 성범죄율 같은 맞아요. 경우는 재범률이 높잖아요. 매우 높죠. 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말실수하지 않을까 늘 좀 자기 스스로 단속을 하는데 네. 그 몇몇 소수의 몇몇 때문에 이 대부분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들도 피해자인 거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젠더의 문제는 아니다 말씀을 네. 드리고 우리 염 교수님은 지금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활동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재는 이제 그 차관 회의에 들어가는 네. 그 위원으로 지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 폭력 관련된 정책들 있잖아요. 아, 네. 개발하고 하는 이런 민간 위원 4명 중에 1명으로 위촉되는 상태고요. 어, 그 이전에는 이제 초기에 여가부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경찰청에서 저를 추천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그 전자발찌라고 아실 겁니다. 알죠. 네. 그 전자감시 프로그램 설계할 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자 신상고지서라고 있습니다. 네. 집에 오면 아저씨들 사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존스쿨이라고 해서 성매매 착취범들 재교육하는 거 있거든요. 네. 존씨 아저씨 학교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다 설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참 웃기더만요. 네. 돈이 많으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거기 교육을 받으러 왔다는 것 아,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쓰라 그러면 아니, 다 그냥 존이라고 쓰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 김씨 학교. 김씨 학교. 네, 김씨 아저씨 학교. 어. 김씨 학교. 네. 잔. I am 잔. 네. You are 잔? 응. Me too 잔. I'm 잔. I'm 잔. We are 잔.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존스쿨이에요. 그래서 네, 잔 존 스쿨. 네. 아, 진짜예요. 맞아요. 데이비드 스쿨 될 뻔했는데 데이비드보다는 존이 많아요. 왜냐면 데이비드보다 철자가 적거든요, 예, 존이. 예, 예. 자, 부끄러운 건 아는 거지 또 예, 거기 와서. 지들도 자기 이름 고지하기 싫어서 그런겠죠. 음. 자,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에게 속는가? 와, 이 주제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변호사 하면서 이런 걸 좀 느끼는데 네. 여성 범죄에 관련한 강의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4대 폭력 관련된 강의를 예. 1년에 한 5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 많이 하시네요. 예,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그리고 예.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청도 진행하고 있는데 인신매매 있잖아요. 네. 요거 관련해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는 창필당했습니다. 어떤 2등급 거죠? 국가로 내려가서 예, 성매매하고 인신매매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팔려가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관련된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가스라이팅 네. 성폭력 많이 다루시잖아요. 예. 그래서 심리적인 조종에 의한 성폭력 이런 예방 교육도 요즘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한 요즘에 성착취물 합성물들이 요즘에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예방 교육까지도 제가 좀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친절한 사람에게 속는가? 이거는 뭡니까? 주로 이제 가스라이팅 관련된 부분인데 네. 예,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기나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폭력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폭력하고. 네. 그래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억압을 하기 위해서 너무 잘해주고요. 잘해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넘어오면 주변 사람 다 끊어먹고요. 다 차단을 시킵니다. 가족까지. 네. 그러고 나서 성착취나 금전적 착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헤어지거나 탈출하고자 하면 파괴 공작, 즉 널 없애버리겠다 해서 최근에 가스라이팅 기반으로 살인 사건도 자꾸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여성들 대상으로 너무 친절하거나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났더니 내 주변에 이 사람밖에 없다 하는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을 좀 의심해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참 의외라고 생각이 됐던 게 이 여성 범죄 관련 강의를 하면 남성분들이 많이 들으러 오신다면서요? 여성분들보다 더 많다면서요. 저는 사실 민간인보다는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7만 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거의 50~60%가 남성 공직자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네.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젠더 관점이 좀 있는 공직자들이 계셔서 네. 반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남성들이 성폭력이나 이런 거 예방 교육하는 강사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법조인 중심으로 많으신데
이걸 들으시면서 많이 이해를 해주셔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좀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고 네. 특히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쭉 추진하는 게 여성 안전을 핵심 과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뭐 정책을 그렇죠. 반영을 알아야 하지. 됩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오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나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본인 거는 아니더라도 아. 주변에서 상담을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가 얘기를 하는 순간에 2차 가해를 당하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저 좀 별난 여자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네. 때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자기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신고나 보호 조치를 받는지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네. 본인한테 필요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합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보면 정책을 많이 하는데 여성 보호나 범죄 보호 별로 효과가 없다고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혜택을 특별히 본 경험이 없고 아까 그 가스라이팅 범죄 같은 거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실제 그런 거를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게 범죄로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요. 또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저희도 사실 변호사 업무를 하지만 네.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상담해드리기도 좀 골치 아픈 경우도 일단 있습니다. 증거를 쌓아 놓으라는데 예, 그러다가 그것밖에 범죄를 당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네,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네요. 네. 게다가 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네. 2022년에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섰다고 진짜 합니다. 많네. 자, 스토킹 범죄들도 판을 치고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미디어가 점점 더 이제 그렇죠.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수치가 함께 올라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런 범죄율들이 좀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 형태의 남성들 히키코모리라고 히키코모리. 그러잖아요. 그게 네. 우리나라도 그대로 전이가 돼서 일어난 상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여성을 대면하거나 접촉할 기회가 젊은 남성들, 공격적 네.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나 간접적으로 뭐 남의 신체 부위를 몰래 본다던가 이런 방식의 비접촉 방식의 성폭력으로 전이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좀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컴퓨터나 사진 촬영 관련된 기기들 장비들이 너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또 저렴해졌고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성폭력을 좀 강화시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직접적으로 닫거나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하면 처벌이 세잖아요. 네. 그런도 아시지만. 근데 이게 비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률 시스템 내에서는 몸 단 건 아닌데 뭘 저걸 이렇게 세게 처벌해 이런 좀 주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좀 아직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벌이 좀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또 그거에서 아주 강력 범죄로 가는 경우 심상찮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는 혹시 스토킹이나 어떤 비슷한 이런 범죄 위협을 느낀 적이 있나요? 저도 스토킹 범죄를 당한 적이 있어서 와, 신고를 어떡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뭐 집 앞에 와서 기다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경찰에 말을 했더니 그냥 저희 동네 순찰을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워치도 제가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좀 시간을 들여서 제가 받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들고 당장 제가 문제가 생겨서 이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이미 전 당하고 나서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제도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 나를 좀 지켜보자. 자, 그래서 중요하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 네. 자, 그래서 평상시 안전을 위해 어떤 행동들을 좀 해야 돼. 이게 잘못 들으시면 마치 피해자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가해자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한번 네. 고민해보자. 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송소미 씨는 평상시 안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약간 오바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저는 네. 혼자 살 때가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혼자 살았었는데 그때 택배가 오면 집에 없는 척 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여성분들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 일부러 남자 신발 갖다 놓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안에서 전화를 거세요. 택배 아저씨가 일부러? 이제 오셔서 그럼 어. 전화를 안에서 받았는데도 집에 없는 척하고 앞에 두고 가주세요라고 한 아하. 적도 있고 대리기사님 가끔 이제 술 먹고 나서 대리기사님 네. 부르잖아요. 그럴 때도
직업 특성상 살갑게 말을 시키는 편이거든요. 아.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대리기사님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기사님은 제 연락처도 알고 제 집도 아시잖아요. 이야. 그게 되게 무서워져서 그 이후에는 대리기사님 부를 때도 좀 조심하게 되고 꼭 뒷좌석에 타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여기 시키는 거 이해는 바뀌었어요. 되지만 좀 안타까운 얘기들이잖아요. 저게 저는 불신이잖아 저게.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긴 한데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본인을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지만 안타까운 현실들이잖아요. 네. 이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아닌 기사님들도 있잖아요. 아 대부분이 네. 다 거의 다. 정직하게 일하시는 좋은 분들이죠. 이 지금 뭐 어쩌면 이게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뭐 친구들도 좀 이렇게 주의 같은 걸 많이 하나요? 주위 네. 보면?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별 후에 차를 바꾼 친구도 있었고요. 아. 그 차에 대해서 이제 전 남자친구가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무서워서 차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뭐 호신용 기구를 가지고 다닌다 이런 친구는 아예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 다니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데이트 무슨 범죄 이렇게 표현하기 제일 나빠요. 음. 뭐 무슨 연애 범죄 그게 아니고 무슨 가장 네. 나쁜 범죄인데, 근데 아주 그냥 분류하자면 이별 폭력이고 네. 되게 중한 범죄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요즘에는 안전 이별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안전 이별 헤어지고 나면 안전 이별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애인 간의 연인 간의 잊혀질 권리에 네, 대한 잊혀질 그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전하지 않은 아까 송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집착을 하거나 네. 해코지하겠다고 이런 피해를 고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시리얼 번호라고 그러잖아요. 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변경해 준다든가 아니 이름 자체를 개명해 준다든가 이거 손쉽게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고유 번호하고 이름을 그대로 쓰는 상태에서는 아까 차도 마찬가지지만 찾아내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예 그 헤어졌을 때 좀 위협을 느낀다면 좀 아예 신상을 좀 변경시켜서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러한 네. 상담이 실제로 경찰청이나 법무부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네. 하나는 보호를 해준다 하더라도 아까 스마트워치 차면 뭐예요? 이미 흉기 들고 오면 끝난 아유 상태예요. 와 있는데 경찰 7분씩 10분씩 걸리는데.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못된 게 뭐냐면 가해자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면서 잠재적 피해자는 물리적 피해를 안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만 피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보호 정책들이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여성분들도 네. 안전하게 이별했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남자인 저도 요즘 밤거리 같은데 좀 익숙한데 혼자 다니다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냐면 내가 완력으로 어쩔 수 없는 뭐 흉기를 이용한다던가 둔기를 이용해서 갑자기 묻지마 범죄를 하면 저도 그냥 덩치도 크고 남성이지만 뭐 방법이 없거든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여성분들이 요즘 이제 피해자가 돼서 많은 사건들이 좀 화제가 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혹시 뭐 호신 뭐 무기 같은 거 하고 다닙니까? 제가 그래서 배워봤어요. 호신술을요? 호신술을요. 오, 배웠는데 한 달 배우니까 약값이 너무 드는 거예요. 힘들죠? 네, 저는 뭐 이렇게 이게 안전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아파가지고 밖에 나돌아다니시는 분들 집에 있으니까. 온몸이 쑤셔가지고 밖에 나가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 저는 뭐 네. 자랑 아닌 자랑 좀 하면 제가 또 음. 장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소령 특공 무술을 좀 배웠죠. 목을 꼴대를 때리면 됩니다. 네. 이 특공 무술 때 자세히 나오잖아요. 목만 때리면 돼. 목만. 네. 목에 여기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뒤에서 갑자기 후드러 까는데 그거를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우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무서워요. 이거를 뭐 무서워요, 꼭 여성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다 무서워요.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모두의 안전 문제다 맞아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유 뭐 좀 무거운 얘기 좀 했는데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네. 우리 탐정 얘기했잖아요. 네. 네. 저 이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나 나 어렸을 어릴 때 때 꿈이 탐정이었어요. 저도요. 학교 앞에서 그 탐정 수사 키트를 팔았어요. 맞아. 진짜 조악했거든요. 2,000원인가 그랬는데 와 내가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진짜 돈을 막 100원 모았는데 다 모았는데 그 아저씨 딴 학교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서 그게 한참을 한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셜록 홈즈 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독서를 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야. 탐정 너무 궁금한데
자, 이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나요? 탐정학을 배우게 되면? 탐정학 궁금해요. 그러니까 탐정 저는 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석사 박사 그러니까 학자가 아. 될 수 있는 대학원생들 한 아. 50여 명이 다니고 예, 있고요. 예. 탐정학과가 지금 현재 25개가 생겼습니다. 와 많네요. 예, 지역 대학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탐정학과에서 가리키는 주 과목들은 즉 사실조사,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이나 뭐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조사들 있잖아요. 직권조사 이런 네. 거 말고 네. 피해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아까 그 스토킹이 대표적으로 탐정들이 많이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다니는데 입증할 수는 없고 그럼 탐정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접근을 했다든가 공격 의사가 있는 것들을 체증을 해서 제출을 한다든가 네. 이런 식의 내가 증거를 자력구제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에 네. 그 경찰 출신이나 전문 교육받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탐정 업무라 보시면 되고요. 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탐정 제도가 조만간 법제화 될 거로 네.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탐정을 관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 이제 저희 쪽에서 가르치고 이 있습니다. 탐정학과 너무 설레는데 지금 사설 탐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6천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아요? 현재 자격 취득자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격인데 민간 자격이긴 한데 3만 명 정도 취득을 3만 명입니까? 네, 취득을 했고요. 와. 현재 활동 등록, 즉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탐정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네. 등록한 탐정이 7천 명 정도 됩니다. 진짜 많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형 로펌에서 탐정을 아예 그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연봉 한 5천 정도 되는데요. 네. 조사팀장으로 최근 저희도 필요하긴 한데 로펌에서 저희는 많이 이제 뽑으세요. 저희 예. 이제 법인에는 예. 저희 사무장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좀 자격이나 전문적인 게 있으면 좋은데 네. 그냥 주무꾸고식으로 좀 아직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큰 로펌들 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세 명 계속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법조계하고 탐정업계하고 이제 미국 같은 콜라보레이션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OECD 가입 국가 중에 탐정이 현재 제도적으로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당연히 문제는 있을 2030년부터 WTO 체제의 서비스업 완전 개방이 진행이 되면 미국 탐정법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네. 제일 큰 탐정법인은 1년 매출이 2조 원이나 됩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탐정 시장이 이제 전멸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경찰청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2020년부터 직업은 일단 허용하자. 빨리 좀 그래서 성장시켜야 되고 된다. 이렇게 있군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야, 아, 제- 탐정이 야, 정말 어릴 때 꿈인데 이거 하려고 보니까 없어서 네. 변호사가 됐어요. 없어요. 그 제일 비슷한 게 변호사 네. 같아서. 이제 예. 자, 핫한 직업군 중에 하나가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그 부산 돌려차기 그 맞아요. 범죄자 탐정. 신상 공개를 이 탐정 유튜버가 했거든요. 그냥 탐정도 이제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탐정 유튜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연 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이들이 했는데 이거 사적 제재 아니냐? 이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중요한 걱정도. 거는 이제 저가 이제 탐정 교육을 제가 교육한 분들만 한 15,000명 정도 네. 됩니다. 근데 이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변호사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필수 5대 법률이 있거든요. 네. 헌법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무조건 다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요 범위 안에서 사실조사만 해라 이렇게 저희는 교육을 시키고 쉽지가 있거든요. 않죠. 네. 근데 아. 그걸 넘어서는 경우에는 엄청난 제재가 가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들도 변호사법 위반 처벌이 세고 네. 의료인도 의료법 위반 처벌이 맞습니다. 세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처벌이 좀 훨씬 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탐정 좋아하십니까? 저는 공익적 목적의 탐정을 좋아합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은 네. 캐릭터. 캐릭터, 뭐 셜록 셜록 홈즈라든지 코난, 아, 질문이 너무- 김전일 같은 저는 셜록 홈즈 좋아합니다. 셜록 홈즈. 셜록 홈즈. 아, 왜 그러냐면 셜록 홈즈를 쓴 코난 도일 아시잖아요. 네. 이분이 탐정이에요 원래. 코난 도일이 네, 의사. 의사 겸 탐정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영국 경찰 그 런던 경시청에서 검시관을 하면서 살인사건 수사관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어. 탐정을 수사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형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자기가 소설을 예, 하는 자기를 거예요? 의인한 자기가 겁니다. 왓슨. 그래서 자기를 두 명으로 분류한 겁니다. 아. 수사하는 역할을. 왓슨이 의사잖아요 원래. 예, 왓슨은 자기 직업이고요. 검시관이고요. 대박이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는 그 멋있다. 연구하죠. 예. 우리 서미 씨도 탐정 좋아해요? 좋아하는 탐정 있어요? 좋아하는 탐정은 없는데 네. 필요한 것 같아요, 탐정. 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요즘 네. 이혼 방송 하는데 네. 거기 네. 보니까 다 사설 탐정 필요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요, 많이 그래요. 치정 사건, 불륜 어. 사건에 좀 많이 의뢰가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네. 그럽니다.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탐정
김전일입니다. 김전일은 그 대사 유명하죠. 음.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항상 그 아, 안에 있습니다. 네. 범인은 100%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친구가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걔는 걔를 묶어두는 게 범죄를 차라리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걔를 혼자 두면 아무 네. 일이 안 일어납니다. 어디 놀러 가면 어디 산장에 놀러 가면 거기서도 죽고 제가 좀 기차 타면 기차 안에서 죽고. 좀 사례를 봤어요. 네. 김전일 관련된 살인 사건이 100건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국가에서 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걔만 가둬놓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 친구 때문에 여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죽입니다, 걔가. 네. 본인이 죽이는 건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활개치는 범죄 또 대안 정책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고 송섬희 아나운서 개인적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데, 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여성들 아마 그런 또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좀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나오는데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한 남성이 홀로 걷는 여성을 뒤쫓아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다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여성의 뒤를 바짝 쫓습니다. 여성이 다시 가던 길을 가자마자 이번엔 여성을 쫓아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주택 대문을 넘어서는 남성을 발견한 A씨. 현관문을 재빨리 닫은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 발생 열흘이 다 되도록 남성을 잡았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 침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40대 가구 배달원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공동 현관문 앞을 서성이더니 이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낮에 모르는 여성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들어간 겁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무단 침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틈으로 철사를 넣어서 문고리를 당기려고도 했는데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서 쫓고 있습니다. 현관문 틈새로 기다란 철사가 불쑥 들어옵니다. 둥글게 만든 고리에 문 손잡이가 걸립니다. 아래로 당기는데 고리가 빠지자 다시 걸어보려 시도합니다. 일단 너무 놀랐어요. 급한 대로 동영상을 먼저 찍었고 그러고 나서 손이 진짜 발발발 떨려가지고. 여성 혼자 사는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만 봐도 너무 무서워요. 소름 끼칩니다. 무서워요. 너무 무섭네요. 비번도 알고 있고 네. 철사 같은 거 이용하고 음. 비슷한 사건 또 있었어요. 경기도에 혼자 사는 여성 무려 7차례나 침입했던 남성이 구속이 된 사건인데 이 남성 아마 이상함을 느낀 그 여성이 홈캠을 설치해놨는데 네. 그거 모르고 들어갔다가 검거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두 분은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선미 씨 어때요? 네. 저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잖아요. 너무 영화에서 소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네. 범인 나오는 나도 거. 모르게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자고 있었고 있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너무 무섭다. 네. 자, 이 최근에는 성범죄자가 이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오면 신상 정보를 여성 1인 가구에도 고지해달라는 청원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성범죄자 알림이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집 근처로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알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자, 이런 주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안이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성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소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성이 혼자 사는 걸 파악한 이후에 성범죄자 신상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주소지로 등재가 안 된 여성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죠. 1인 가구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고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적 논의를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미국은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아예 그 지역으로 이주오는 성범죄자 신상 고지 대상자에 대해서 경찰서나 그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서 프로베이션 오피스에서 바로 공지를 때려버립니다. 공지를 해버립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달에 이사 온 성범죄자 아저씨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친절하게. 뭐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세다. 우리도 사실 저렇게 하면 간단한데 우리 법이 다르다 보니까 네. 신상정보 공개하려면 그걸 재판에 판결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쉽지가 않다. 네. 생각이 좀 사실 이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회로 나와서 저렇게 사는
생활 공간에 알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2차 처벌처럼 보일 수 있지만 2차 처벌. 2차 처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성범죄자들이 보통 2차 범죄, 재범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하는 높죠. 거죠.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법에 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는 예컨대 전자발찌, 위치 네. 장치도 부착하기도 하고 음. 거기에다가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네. 등록하거나 아니면 알리는 것까지 고지하는 것까지 이제 법이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데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판결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말씀처럼 아예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네. 범죄를 하면 얼굴을 공개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도망갈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도 네. 지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뭐가 있냐 하면 음. 모자이크 드러내기법 음. 그 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만약 그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강력 범죄 저지른 사람은 이제 바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얼굴만 공개된다면 네. 그 사람이 편하게 범죄를 저지르기는 사실 쉽지가 않겠지요. 네. 자, 여성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국의 여성 1인 가구 2021년 기준으로 358만여 가구에 이르고 2016년부터 5년 사이 여성이 피해를 입은 주거 침입 범죄 네. 6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여성 1인 가구는 71만 가구쯤 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네. 여성 안심 패키지입니다. 자, 주거 침입, 스토킹 피해 등 여성 대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 1인 가구에 각종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군에 따라 종류는 다르지만 홈 카메라나 창문 잠금 장치, 비상벨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연간 2,500가구씩 4년간 총 1만여 여성 1인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자, 여성 안심 패키지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경기도 내 각 시군별로 방법은 조금 다르니까 네. 시군 또 소속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사업인데 자, 이게 좀 더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혼자 사는 1인 여성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안전이 배송되었습니다. 택배를 받으면 상자에 적힌 개인정보는 꼼꼼히 지우고요. 창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여러 번 확인할 때도 있어요. 요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해서요. 저처럼 비슷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정보는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여성 안심 패키지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는 각종 안전용품이 담긴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 군마다 지원 물품, 지원 조건, 신청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택배로 받았는데요. 같이 열어볼까요? 소리나 움직임이 포착되면 알림이 발송되는 스마트 홈카메라. 벨이 울리면 우리 집 현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벨. 휴대폰에 부착하여 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연락처로 비상 문자가 발송되는 비상 버튼까지 받았어요. 경기도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라면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일상을 선물 받아보세요.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자, 우리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자, 이런 이 용품들이 여성들에게 실제로 좀 1인 가구 여성들에게 도움이 좀 될까요? 많이 되죠. 아, 왜냐하면 많이 일단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네. PR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급여 생활자 20대, 30대 여성은 보통 실수령이 230에서 네. 270 사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이제 구입한다든가 투입하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원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 관련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인터넷 회사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 좀 연계를 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정보가
경찰관서나 아니면 도움센터나 주민센터에 전달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지금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경기도에 거주하잖아요. 네. 요 지금 여성 안심 패키지 사업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지금 경기도에 사는 혼자 사는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너도 이거 싶다. 받으라고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모두 네.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뭐 저소득이나 주거 형태 이런 걸 다 따질 텐데 그렇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 그리고 남성들도 가능하지만 뭔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범죄에. 맞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모든 사람한테 자,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염 교수님 일상에서 여성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안전한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현관문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네. 잘 방어를 하고 계신데 창문에 대한 방어가 안 돼서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창문에 관련된 어떤 방어 시스템을 네. 잘 구현하셨으면 좋겠고요. 창문. 네, 창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차장에서 공격 시도가 있거나 공격당한 사례들이 최근에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주차장에서 내리실 때는 반드시 주변을 살피신 다음에 아무도 없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주차장에 하나만 더 첨언하면 기둥이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기둥은 좀 피하시는 쪽이 좀 옳지 않냐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 우편물 같은 걸 보고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일부 나쁜 그 컴퓨터 전문가들은 그 사이트 같은 걸 피싱식으로 만들어서 개인 신상 정보를 털어갖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이트 같은 거 가입이나 개인 정보 노출할 때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미지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 SNS에 계정 여성들 사진 있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AI로 합성을 해서 일본에 있는 이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합성한 이후에 이걸로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SNS 활동이 거의 제어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차라리 앨범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게 낫지 잘못하면 자기 사진으로 인해서 합성 영상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봤는데요. 네.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안전한 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기회제자들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는데 두 분의 앞으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앞으로 제 팔자가 그냥 범죄 예방 정책을 만들다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평생 이렇게 30년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범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범죄가 최대한 줄어지거나 범죄자들이 힘을 못 쓰는 세상을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선미 씨는요? 제 팔자는 반대로 또 노출되는 팔자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교수님들 믿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뭐 앞으로 또 행복 저희가 응원하고 오늘 기회자 주더라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너무 좋아요. 불러주세요. 소감 어떻습니까? 오늘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저 아. 사실 SNS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 많이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팁을 얻은 것 같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자동차에 있는 안심번호가 전부거든요. 근데 뭐 얘기해 주신 거 주차장 주의해야 되고 창문 문단속 같은 것들 꿀팁 많이 얻어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또 자주 좀 출연해 주십시오. 네, 기회 되면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방송하면서 진짜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하루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악랄한 범죄, 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랄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즉각적이고 확실한 처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야 서로 오해받는 일 없이 그렇죠. 서로 유쾌하게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네. 자, 이 밖에도 저희 기회주의자들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 또 보고 싶은 게스트 의견 있으면 2023 지지스토리 다음 메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도 보내드리고 게스트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3 지지스토리 @다음.net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자,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 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